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최근 방송에서 계속 직파재배, 이양재배를 비교하면서 세네갈은 이양재배를 해야만 수량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 직파재배해도 수량이 많이 올라가는 나라가 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호주다. 호주도 직파재배하고 또 미국도 직파재배하면서 수량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느냐 라는 반박 댓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 보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그 어슬렁어슬렁 채널의 수준이 정말 높구나. 나날이 높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호주가 그 직파재배하면서 수량이 많이 나는지를 어떻게 알았죠? 사실 호주가 수량이 굉장히 많이 나요. 직파재배하면서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인터넷에서 호주의 벼 수량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를 뽑았는데요. 보시면 엄청 높죠? 전부 10톤, 거의 한 평균이 10톤 가까이 됩니다. 2019년도 이때만 이제 8.8톤으로 좀 낮고요. 거의 한 10톤 정도 돼요. 거의 단위 면적당 수량이니까요. 거의 그러면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호주가 이렇게 꾸준히 거의 10톤을 유지한다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벼 수량 얘기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단위 면적당 벼 생산량을 내는 나라가 어딨냐?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집트라고 했거든요. 이집트가 9.3톤으로 가장 많은 수량을 낸다라고 했는데 이 호주를 보니까 거의 10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호주가 더 많이 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벼 수량 얘기를 하면서 호주 보고 벼 수량 많이 난다라는 얘기를 잘 하질 않아요. 여전히 1등은 이집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호주가 1등이죠. 호주가 1등이 맞는데 그러면 왜 호주가 벼 수량이 안 난다고 하느냐? 사실 10톤이면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쪽 나라들 시에라리온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이 시에라리온에 사시는데요. 시에라리온에 2.2톤,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2.5톤, 토고 1.6톤, 나이지리아 2톤, 에티오피아 2.8톤. 아프리카가 대부분의 나라가 거의 2톤대 수준이고요. 우리 세네갈이 약 3.9톤으로 높고, 그리고 르완다가 3.3톤으로 높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은보르비라는 목표가 10톤입니다. 10톤 얘기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목표에 아직 도달은 못했고 현재 한 6.5톤에서 7톤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벼 수량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평균 수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은보르비란도 사실 부분적으로는 10톤 넘게 나오는 필드도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막 3톤, 4톤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을 하면 수량이 많이 낮아집니다. 근데 이집트 한번 보세요. 평균 수량이 9.3톤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호주가 평균 수량이 10톤이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호주는 우리가 벼 수량 얘기할 때 국제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호주는 쌀이 주식이 아니에요. 간식이죠, 간식. 호주의 주식은 아무래도 밀이죠, 밀. 빵을 먹는 나라니까 밀 생산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또 호주를 약간 좀 무시한다 그러나요? 그런 이유 중에 한 개가 호주는 쌀 생산량이 너무 적습니다. 재배 면적도 물론 적고요. 그러기에 반해서 이집트는 쌀 생산량이 어마어마하죠. 거의 한 600만 톤 정도의 쌀을 생산하고 있고요. 한국이 뭐 지금 계속 줄어서 한국이 약 한 380만 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600만 톤의 쌀을 생산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생산하는데 호주는 약 이집트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60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다. 그리고 호주는 전국적으로 쌀을 재배하지 않고 딱 쌀을 재배하는 지역이 정해졌어요. 정부에서 그 지역에서만 쌀을 재배해야 된다 라고 그냥 엄포를 놨죠. 그래서 그 지역만 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 뉴 사우스 웨일스주, 바로 여기서만 쌀을 재배하고 있어요. 호주 하면 조금 저도 이제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끝나고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호주의 수도가 여기 시드니 아닌 거 다 아시죠?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도 아니고 밑에 있는 멜번도 아니고요. 그 시드니와 멜번의 사이에 있는 여기 행정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캔버라라는 도시가 바로 여기가 수도고요. 과거에 그랬다 그래요. 막 시드니 사람들은 시드니를 수도로 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장 큰 관광 도시니까 시드니로 하자라고 했는데 멜번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멜번이 가장 경제 중심지고 돈을 제일 많이 버니까 멜번에서 하자 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그거는 싸우지 말고 시드니하고 멜번의 중간에서 하자. 그래서 캔버라라고 정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여기가 캔버라이고요. 저는 과거에 캔버라에 있는 이 CSIRO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CSIRO. 우리는 말로 하면은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굉장히 어렵죠. 라는 뜻인데요. 호주의 쉽게 말해서 호주의 과학산업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연구기관이죠. 제가 여기서 한참 공부를 한번 했었고요.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주제로 돌아가서 호주가 가장 많은 쌀 수량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이라 그러나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정부가 승인한 지역에서만 벼 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면 정부가 어떤 지역을 승인해 주냐면 토양 구조를 분석합니다. 토양 구조를 분석해서 지표본에서 클레이층이 3m 이상 존재하는 거기서만 벼 재배를 가능하게 해요. 클레이층이라는 거는 제가 우리 사막 지역에서 계속 클레이층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클레이층이 존재하면 물이 수직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 보존을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호주가 왜 클레이층 3m 이상 존재하는 데서만 벼를 재배하라 라고 했냐면 호주도 굉장히 그 건조 기후고 연간 강수량이 아주 낮죠. 그래서 물 부족 국가고요. 그래서 최대한 물을 아끼려는 어떤 정부의 측면, 그 벼농사가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반드시 벼를 재배하려면 클레이층 3m 이상 존재해야 된다 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죠.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또 반드시 강 옆에서만 해라. 인위적으로 막 물 끌어온다고 돈 쓰지 마라. 그래서 그 지역을 정했는데 바로 그 지역이 여기입니다. 확대를 하면요. 여기 호주 캔버라에서 약 서쪽으로 300km 떨어진 곳입니다.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쪽인데요. 여기에 큰 강이 이렇게 흐르죠. 이 강의 이름이 머럼비지 강입니다. 머럼비지 강을 중심으로 벼 재배를 하고 있고요. 주로 벼 재배하는 단지는 콜람 발리라는 곳하고 또 여기 리튼이라는 곳하고요. 주로 여기서 주로 이제 많이 여기 또 위에 또 그리피스 제가 삼각형으로 표시해 놨는데 이쪽이 호주의 최대 곡창지대입니다. 주로 여기에서 많이 재배하고
여기 강이 있고요. 또 보면 밑에도 여기 강이 하나 있죠. 여기에서도 벼재배를 하고요. 그러니까 호주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서만 벼를 재배하는 거예요. 근데 단위 면적당 벼 수량이 한 10톤 정도로 아주 높아요. 그 이유를 보면 첫째, 경지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균평기를 이용해서 아주 정말 자로 된 듯이 평평하게 그냥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수평만 잘 맞추면 물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관행 대비 한 25%까지도 물을 절약할 수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물을 절약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생육기간이 짧은 품종만 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생종만 심는 거죠. 생육기간을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물 사용을 또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그래서 경지 정리를 첫째 잘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짓냐면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철저하게 그 윤작 또는 삼포식 농법을 합니다. 이 삼포식 농법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필드를 세 등분을 합니다. 세 등분을 하고 이게 하나의 필드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농사 짓지 않고 뭘 하느냐 하면 가축을 방사합니다. 호주는 가축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소, 양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얘들을 방사하면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풀들을 먹고 거기에서 가축 분뇨를 배설을 하게 되면 그 배설물이 바로 퇴비원이 되는 거죠. 과거 영국에서 내려오던 상포식 농법을 현재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만 짓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되면 또 바꿔가면서 얘가 휴작을 했으면 내년에는 또 얘가 휴작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얘가 휴작을 하고 이렇게 계속 토지를 씌워주는 거죠. 씌워주는 토지에는 이제 콩가작물을 심거나 아니면 초지를 조성해서 가축을 방사하고 그 가축 분뇨로 퇴비를 활용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순환식 농법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실제로 그 호주에서 벼농사 짓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모아봤는데요. 본 사진은 지금 수평 잡는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비행기로 직파 재배를 하는 비행기에 종자를 싣고 이렇게 이 컨베이어 벨트로 올라가서 비행기 종자통에 종자를 담아서 뿌리는 그런 직파 재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막 뿌리고 있죠. 또 직파 재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대부분 이 직파기를 이용해서 직파 재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직파기도 뭐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이게 종자통을 아예 이렇게 싣고 다니죠. 싣고 다니면서 직파 재배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요. 이렇게 직파 재배하면서 바로바로 복토해주고 줄뿌림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줄뿌림을 많이 하고요. 이건 위에서 찍은 사진 이렇게 줄뿌림으로 직파 재배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구멍에서 다 종자가 나오면서 줄뿌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발화하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올라오죠. 이렇게. 네. 이게 물대는 모습입니다. 워낙 수평이 좋으니까 물이 정말 고르게 싹 스며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물이 그냥 이게 일직선이잖아요. 일직선. 그만큼 수평이 좋다는 거예요. 그대로 쫙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정말 이 기술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수평이 좋은 줄 모르겠어요. 이 넓은 땅이 제가 나중에 이 땅 한 필지가 얼마인지 직접 한번 구글에서 재보겠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이 한 필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 넓이가. 1헥타만 해도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한 필지가 1헥타만 해도 대단하다 하는데 제가 한번 직접 재볼게요. 이렇습니다. 지금 한 필지가.
비행기를 이용해서 비료를 뿌리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거는 수확기 때 모습이고, 수확할 때도 보면 크라스 컴바인에서 이 팔을 뻗어서 옆에 벼를 담는 이 트랙터가 옆에 그냥 바로 따라다녀요. 그 정도로 이 논이 크다는 거죠. 한국 같으면 뭐 상상을 못하죠. 이런 논이 없죠. 한국 같으면. 바로 옆에 트레일러가 따라다니면서 벼를 받고 있어요. 네,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이거 보세요. 뭐 얼마나 큰지 몰라요. 벼 받는 차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게 지금 창고에 벼를 쌓아놓은 모습이고요. 네, 창고에서 도정 시설을 통해 가지고 쌀 포대로 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가 직파 재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수량이 많이 나오느냐? 결론은 하나죠. 호주 정부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지 정리, 대의적 균편기를 이용한 경지 정리를 아주 멋지게 하고 있다. 직파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평입니다. 수평. 경지 정리가 안 되면 물은 물대로 많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높은 부분이 있고 낮은 부분이 있으면 이 높은 부분은 새가 와서 닦아먹고 낮은 부분은 물이 오랫동안 채여 있어서 또 썩고 이래서 또 안 나오고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직파 재배는 반드시 경지 정리 및 수평이 맞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삼포식 농법으로 하나의 필지는 소, 양을 방목해서 1년 내내 그냥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퇴비가 자동으로 공급되도록 한다는 거. 이렇게 전략적으로 호주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주 소면적에 그 전략적으로 짓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수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구글 지도를 보면서 제가 벼 면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볼까요? 실제로 논 한 필지가 얼마나 큰지 제가 면적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강이고요. 이게 전체 논이라고 하면 제가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이게 전체 논이라고 하면 전부 다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3분의 1 부분 있죠. 여기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바로 이 부분만 농사를 먼저 짓는 거죠. 돌아가면서. 그래서 아주 삼포식 농법을 아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면적을 한번 보면 이게 필지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약간 중간 되는 거 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면적을 실제로 재보면 하나의 면적이 여기 보시면 약 15헥타르 글자 보이시나요? 15헥타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뭐 1헥타, 2헥타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필지 한 개가 15헥타르야. 그러니까 막 대형 기계, 콤바인, 대형 클래스 콤바인이 들어가고 옆에 또 대형 벼 받는 대형 트레일러가 따라 들어가고 이게 가능한 거죠. 15헥타르나 되니까요. 여기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고 놀랍습니다. 이런 데는 진짜 한번 관광 코스로 가볼만 하죠. 보는 것만 해도 아주 그냥 막 입이 쩍 벌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어슬렁어슬렁 구독자분들은 또 구글 지도 찾는 거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캔버라에서 약 서쪽으로 300km 떨어진 곳에 가면 이게 그리피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콜람 발리 그리고 리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검색해서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어슬렁 아프리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